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진도 안 나가요. 진도 안 나갑니다. 진도 끝났어요. 진도는 끝났고요. 자, 우리가 오늘 했던 거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처음에 컴퓨터 시스템 구조와 운영체제를 각각 하나씩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실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실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본적인 거 위주로 그냥 3점짜리 하나 주려고 나오는 정도, 컴퓨터 시스템과 운영체제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구조와 운영체제를 갖고 운영체제에서 뭘 봤냐면 운영체제의 구조, 운영체제의 계층 구조라고 해서 CPU, 캐시 메모리, 뭐예요? CPU, 캐시 메모리 디스크, 이걸 봤죠. 그죠? 그러면 CPU는 뭐 하는 거예요? 연산장치랑 뭐 하죠? 저장, 레지스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캐시 메모리는 CPU와 메모리의 속도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완충 기억 장치를 써서 SRAM 계열의 칩을 써요. SRAM이 비싸요. SRAM, D램이 싼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SRAM 계열의 칩을 써서 속도를 완화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값이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그게 캐시의 일괄성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캐시의 일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라이트 스루, 라이트 백. 이게 딱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가로에 생각이 나요. 가로에. 라이트 스루, 라이트 백.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바뀔 때 메모리 같이 바꿔줄 거거나 묶어서 한꺼번에 바꿔주거나 라이트 스루, 라이트 백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메모리는요 기본적으로 물리적 관점에서 저장 구조를 얘기하면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논리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페이지나 세그먼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페이지는 동일한 크기로 메모리의 크기를 잘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세그먼테이션은 가변 길이이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가 발생해요. 그죠? 그 단편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로. 이거 뭐죠? 버스. 그죠? 버스는 총 3개가 있죠. 제어 버스, 명령 버스, 데이터 버스. 그죠? 이 버스를 병렬적으로 두는 컴퓨터 아키텍처, 하버드 컴퓨팅. 그죠? 하버드 컴퓨팅. 기본적인 컴퓨터 아키텍처는 폰노이만 컴퓨터예요. 우리가 쓰는 거 전부 다. 그죠? 폰노이만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리뷰를 해보세요.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명령을 처리하는 순서 1번 패치, 2번 인다이렉트, 3번 execution, 4번 interrupt. 패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 레지스터로 로드한다. 그럼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의 데이터가 어디 있냐? 그걸 누가 한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MAR이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어서 메모리를 참조할 때 거기 갔는데 딱 값이 있어. 다이렉트, 그죠? 거기 갔는데 값이 없어서 한 번 더 가. 인다이렉트. 메모리 참조 정보를요 전용 하드웨어에다가 넣고 매핑을 딱 해버려요. 연관기억장치, 어소시케이션, 그거예요. 연관기억장치. 그래서 다이렉트, 인다이렉트가 있고, 인다이렉트의 가장 큰 장점은 주소 공간이 확대되는 거예요. 주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인다이렉트의 장점은요. 자, 그리고 메모리에서 값을 갖고 왔어요. 메모리에서 값을 갖고 오는 그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요? 명령어 형식이라고 하고, 영주소 방식. 이거는 오퍼랜드의 수에 따라 부여해요. OP 코드만 있는 거 0주소, 1주소 OP 코드 오퍼랜드 하나, 2주소 OP 코드 오퍼랜드 2개, 3주소 오퍼랜드 3개. 0주소 형식을 쓰는 거 스택, 풀과 푸시, 이거니까 팝과 푸시니까, 그죠? 스택. 1주소 형식을 쓰는 거 임시로 저장하는 게 필요해요. ACC, 누산기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2주소 X는 X 더하기 B 이거죠. 3주소는 X는 A 더하기 B. 원래의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 주소 방식 3주소죠. X는 X 더하기 B는 X가 바뀌잖아요. X는 A 더하기 B는 안 바뀌죠. 3주소예요. 그래서 명령어 형식을 갖고 와서 OP 코드 끌어내고 오퍼랜드 끌어내서 OP 코드 명령어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넣고, 데이터 주소는 주소에서 데이터 읽고 와서 데이터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넣는 거죠. 그 두 개를 가지고 CPU에 들어가요. 그게 ALU 거고요. ALU, 일명 코어예요. 코어. 그게 코어예요. 그래서 지네가 더하기 빼기 하다가 임시로 기억하는 저장 장소 ACC. 그 일이 다 끝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프로그램 카운터.
외워줘야 돼요. 외워줘야 돼요. 이제 꽉 잡혀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컴퓨터의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자, 그래서 이거를 메이저 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그죠? 자, 그래서 패치, 인다이렉트, 익스큐트, 인터럽트. 인터럽트 처리하다가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을 저장하는 건 프로그램 카운터. 그죠? 인터럽트를 처리하다가 여러 개가 일어났어요.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뭐죠? 폴링과 데이지 체인. 폴링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데이지 체인 직렬화시켜서 하드웨어로 신호로 체크한다. 폴링과 데이지 체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터럽트 우선순위 결정 방법 폴링과 데이지 체인. 하나 더 얘기하면 벡터. 벡터는 하드웨어 선을 병렬로 연결해서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명령 프로세스 상태 전이 어떻게 되죠? 대기 상태, 실행 런, 그죠? 실행 상태, 입출력. 대기 상태에 있는 게 CPU를 점유하면 디스패치. 타임 슬라이스가 다 돼서 CPU에서 밀려 나와서 대기 상태로 가면 타임 런 아웃. 실행하다가 디스크 입출력이 발생해서 입출력으로 넘어가면 블럭. 입출력이 끝나서 대기 상태로 넘어가면 웨이크업. 그죠? 이쪽 구역을 뭐야? 단기 스케줄링. 이쪽 구역, 입출력 쪽이요. 입출력 구역을 중기 스케줄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구분이 나눠진다고요, 구분이. 자, 그래서 우리는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블럭, 웨이크업. 이걸 본 거죠.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림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 맵의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 이거 다음에 밑에 뭐 있었어요?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CPU 스케줄링 기법 뭐가 있어요? 첫 번째, CPU 스케줄링이라는 건 누구한테 CPU를 배정할 겁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FIFO, FC, FS 그래도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FIFO.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 로빈. 특정 타임 슬라이스 단위 시간 동안 써라. 그 얘기인 거고. 라운드 로빈은 선점형 방식이에요? 비선점형 방식이에요? 선점형이에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진다고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SJF. Shoot, Drop, Burst니까 짧은 작업에 우선순위를 주는 비선점형 방식이다. 이 얘기는 긴 작업이 차별화돼서 너무 많이 대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HRN이 나왔고 HRN은 대기 시간이 길면 우선순위를 높여준다. 그래서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분의 서비스 시간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값의 수가 큰 놈이 높은 거예요. 작은 게 높은 게 아니라 큰 놈이 높은 겁니다. 그게 HRN이고. 그 다음에 선점형 스케줄링에서 남은 작업이 가장 적은 놈한테 CPU를 할당하는 게 SRT인 거죠. SRT.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Q를 여러 개 써서 용도별로 다르게 써요. 멀티레벨 Q. 그리고 FIFO 방식과 라운드 로빈을 동시에 쓰고 Q를 여러 개 써. 멀티레벨 피드백 Q. 그죠? 그래서 멀티레벨 피드백 Q는 선점과 비선점면의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멀티레벨 피드백 Q는. 자, 가상기억장치. 목적이 뭐죠? 주소 공간의 확대. 그죠? 메모리의 공간 부족을 디스크로서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가상기억장치는. 가상기억장치에서 자, 페이지 요청 방법 뭐예요? 디맨드와 프리. 디맨드 필요할 때마다 할당해 줄게. 그죠? 프리 미리 예상해서 할당해 줄게. 그 다음에 페이지 메모리 배치 방법 어디에 둘 거냐? 어디에? 뭐예요? 퍼스트, 넥스트, 베스트, 월스트. 그죠? 그죠? 메모리 배치. 메모리 교체 방법 바꿀 거야 나. 바꿀 거야. 뭐예요? LRU. 가장 기본이 LRU예요. 최근에 참조하지 않은 이거죠. LFU. 참조 횟수가 적은 NUR.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두어서 둘 다 1, 1일 때 교체한다. SCR. 0일 때는 1로 바꾸고 1이 되면 교체한다. 2차 교체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매핑 방식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이거 뭐예요?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그래서 페이징은 고정 길이니까 페이지 번호에 따른 버추얼 아이디가 있고요. 버추얼 아이디가 있고 그거를 매핑해서 가는 거죠. 이 페이지 테이블 매핑표 이거를 하나의 하드웨어 칩에 넣었어요. 메인 메모리 유닛 뭐예요? 논리적 메모리를 물리적 메모리로 매핑해주는 반도체 메모리예요. 그 MMU.
세그먼테이션은 뭐가 틀려요? 변이 정보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절대 주소 시퀀스 번호를 부여해서, 그 2번 계산에 의한 방법 2-1 상대 주소, 2-2 인덱스 주소, 2-3 베이스 주소. 이게 계산에 의한 방식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원래 상대 주소 방식은요, 프로그램 카운터와 계산돼서 주소를 계산해요. 프로그램 카운터, 상대 주소의 그 글에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거 봤죠? 맞죠? 이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봤어요? 거기에서? 이쪽 면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거. 뭐 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봤어요? 유닉스 봤죠? 유닉스의 기본 구조 뭐로 돼 있어요? 커널, 쉘, 파일 시스템. 그죠? 커널이라는 거는 당연히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이런 걸 해주는 게 커널인 거고. 그죠? 커널, 그죠? 커널인 거고. 그 다음에 쉘은 인터프린트 방식으로, 대화식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즉시 해석해서 응답하는 걸 우리는 인터프린터라고 해요. 그죠? 인터프린터, 뭐예요? 번역자, 통역사, 인터프린터. 즉시 가르쳐 준다고요. 해석해서. 인터프린터. 그래서 이 쉘에는 뭐가 있어요? C쉘의 환경 설정 파일, .cshrc. 콘쉘의 환경 설정, .프로파일. 그 다음부터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파일. 자, 리눅스의 바시 쉘의 취약점이 일어나서 패치를 해야 돼요. 쉘 쇼크. 그죠? 쇼크 받았다, 이거. 쉘 쇼크. 그죠? 쉘 쇼크 받았어요. 우리가 배너 정보를 통해서, 배너 정보, 광고죠, 광고. 배너 정보를 볼 수 있는 유닉스의 파일의 명 뭐죠? etc 밑에 motd. motd가 배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motd가.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이름 뭐예요? UFS, 리눅스 익스텐드, 그죠? EXT 시리즈. 자, 그 다음에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특징이 뭐예요? 계층형 구조로 되어 있고 네트워크도 마운트 되고요, 그죠? 맞죠? 그죠? 가상 파일 시스템 PROC라는 걸 쓰는 거고, 윈도우도 가상 파일 시스템을 써요. 근데 의미가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 어떻게 되어 있죠? 부트블럭, MBR, 이제 부트블럭, 이제 부팅 이미지, 디스크에 있는 OS의 이미지, 커널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올린다. 누가? 수압이. 그죠? 올린다. 거기까지. 그럼 수압은 올려놓고 INIT를 실행한다. 그거로 끝. 그거로 끝이에요. 그죠? 그럼 INIT 실행이 끝나면 뭐예요? getY. 터미널 설정. getY.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로그인. 그죠? 로그인 하는 거예요. 그냥 로그인. 이런 거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부트블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슈퍼블럭. 뭐가 있어요? 파일 시스템의 크기. 그 다음에 프리노드. 여유 빈 블럭. 그 다음에 아이노드 정보. 이거 있는 거죠. 저 봐보세요. 아까 할 때는 책 보면서 이렇게 조금 보면서 썼죠? 지금 외우잖아요. 외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보잖아요. 지금 다 지워져 볼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은데. 예. 프리블럭. 그게 있는 게 슈퍼블럭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이노드. 아이노드는 유닉스는 모두 다 아이노드 넘버를 통해서 관리한다. 아이노드에 뭐가 있어요? 생성일자, 수정일자, 소유자, 권한, 이 정보 있죠? 그죠? 권한 정보 있는 거죠? 아이노드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링크로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드링크와 심볼링크가 있어요. 하드링크 복사하는 거, 심볼링크 바로가기. 그럼 끝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링크는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노드가 있다 이거죠. 아이노드 다음에 뭐가 있죠? 데이터 블럭. 이제 사용자 유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슈퍼블럭 뭐라 그랬더라? 부트블럭, 슈퍼블럭, 아이노드, 데이터 블럭. 이게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기본 구조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조 슬래시 루트. 그죠? 최상위 뭐 얘기할 거 없고 슬래시 다시 빈 실행 파일, 슬래시 다시 etc 설정 파일, 슬래시 다시 바 로그 파일, 슬래시 다시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 슬래시 다시 유저는 유저고 그냥. 슬래시 다시 dv 장치 파일. 그죠? 장치 파일의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캐릭터 기반, 문자 기반. 그죠? 캐릭터 블럭.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닉스 파일에 그거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거를 우리가 어디다 적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 요쪽에다 아까 적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보고 그 다음 뭐 봤죠 우리?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런 레벨, 그죠, 맞아. 부팅 레벨, 런 레벨을 봤죠? 런 레벨 0번, 피로. 셋업. 우리 컴퓨터에 F2번 눌러서 파란색 하면 셋업. 그거에 피로 모드인 거고요. 런 레벨 2번, 뭐죠? 공유폴도 안 되고, 맞죠? 다중사용자. 공유폴도 안 되고, 다중사용자. 런 레벨 3번 뭐예요? 공유폴더도 되고, 다중사용자. 런 레벨 4번 안 쓰고, 그죠? 4번 안 쓰고. 런 레벨, 그 다음 뭐죠? 5번인가? 5번이죠. 5번 뭐예요? 파일 시스템 언마운트. 전 외우잖아요. 파일 시스템 언마운트. 런 레벨 6번 리붓. 그죠? 리붓. 그죠? 자, 레이드 0번 뭐예요? 스플라이핑. 레이드 1번 미러. 레이드 2번 해밍 코드의 스플라이핑이죠. 해밍 코드를 기반한 스플라이핑. 그 다음에 뭐죠? 레이드 2번까지 했나? 레이드 3번 뭐죠? 페리티 비트. 레이드 4번 블럭 페리티 비트. 레이드 5번 분산 페리티.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이 책에 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런 레벨을 봤어요. 그 다음에 유닉스 로그 파일. 자, 모든 사용한 명령을 저장하고 있는 거 ACCT 혹은 PACCT 혹은 히스토리. 맞죠?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 UTMP. 로그인과 로그아웃에 대한 정보 WTMP. 그죠? WTMP. 그 다음에 로그인 실패 횟수에 대한 정보. 첫 번째는 로긴이에요, 로긴. 리눅스는 로긴 DEF고. 그죠? 이게 OS별로 틀려요, 이게. 그래서 로긴. 그죠? 실패 횟수 정보. 네,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닉스에 대한 인증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한 뭐예요? 지식 기반 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할 때 패스워드 파일이 있는데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 있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요. 그죠? UID, GID, 그 다음에 커맨드, 그냥 그 주석, 그죠? 주석, 홈 디렉토리, 쉘. 외우죠, 저거? 예, 외우죠? 그냥 나만 공부했어, 지금. 외우죠? 그 다음에 섀도우 파일, ETC 밑에 섀도우 파일, 어떻게 되어 있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숄트값, 최소 길이, 최대 길이. 왜? 그 최소 길이, 최대 길이. 패스워드 길이에 대한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ETC 밑에 섀도우 파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뭘 봤어요? 권한 봤죠, 권한. 유닉스의 권한, 기본적으로 RWX. 뭐예요? 소유자, 그룹, 다른 사용자. 그죠? 소유자, 그룹, 다른 사용자. 그래서 7777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룹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커맨드, 체인지 모드 7777 공개일동. 이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메스크 봤죠? 디폴트 권한. 점프로 파일에 설정되어 있다. 개인이 만든 점프로 파일에 디폴트 권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ETC 밑에 점프로 파일에 설정되어 있어서 전체 유저에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죠? 전체 유저에 적용되는 거고, 디폴트 값이 022, 777로 빼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 남은 값을 가지고 8421로 만들면 되는 거죠. 421이죠? 421로 4141. 그죠? 그래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특수 권한 관리, 뭐 있어요? setUID, setGID, 스틱비트. 그죠? setUID 뭐예요? 실행 시에 루트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정한다 이거죠. 사용자를. 그래서 setUID, 그 다음 그룹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임시 폴더, 스틱비트. 이거 번호로 하면 4000, 2000, 1000. 다 더하면 7000. find format이 7000 하면 다 찾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find format이 4000 하면 setUID만 찾겠다 이거고, find format이 1000 하면 스틱비트만 찾겠다 이거고, 이 스틱비트와 관련된 공격 기법이 뭐가 있었죠? 레이스 컨디션. 공유 폴더를 가지고, 그죠? 그 공격하는 레이스 컨디션,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이스 컨디션, 스틱비트 관련돼서. 자, 그래서 우리는 유닉스의 권한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봤어요, 유닉스? 그게 단가? 그 다음 교재 보고 리뷰했나 보네요. 그죠? 뭐 윈도우 개정하고, 그죠? 예, 윈도우 개정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트워크를 봤어요. 네트워크의 핵심은 사실은 프로토콜 중에서도 TCP